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. 오늘은 그 화천기계라는 이제 회사이고요. 여기 뭐 대주주의 약간 증여나 아니면 뭐 경영권 문제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. 이거 뭐 개인 생각인데 뭐 그런 걸로 일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우선 이게 요청 자료예요. 요청 자료고 이태리팡님이 한 8일 전쯤에 이제 좀 됐죠. 시간이 제가 일찍 못 만들었는데 화천기계 뭐 이렇게 분석이라고 했는데 뭐 테마주를 한번 뜨고 지속 하락하고 최근 뭐 오르고 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기업이었고요. 회사를 한번 처음 만났는데 그 전에 아마 제가 기억할 때 이태리팡님이 그 KEC라는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회사 물어보셔서 영상 만든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중에 하나 더 알려드리려면 이제 제가 그때 이후 이슈를 한번 보니까 여기 KEC 그때 물어보고 그 신규수들 투자가 아마 제가 3월 말에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증설 부분이 좀 많이 된다. 지금 얘기는 이제 KEC 관련된 건데 이게 정정보도 나와가지고 이게 분기가 한 번 더 늘어났거든요. 6월 30일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서 투자 증설이 이제 한 분기가 늘어난 거죠. 그렇게 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보셨길래 이게 또 공시가 최근 나와서 같이 한번 집어봤습니다. 다시 화천기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. 그래서 화천기계 일단 보면은 시가총액 한 693억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뭐 좀 이제 되게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이죠. 1,000억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이고 3년 동안 보면은 2019년도 중간에 한번 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하락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 변동폭이 아주 좀 탄력이 있거나 막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고 거래량도 한 30만 정도, 35만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제 회사고요.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인기가 별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그렇게 좋고 좀 많이 다루는 주식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그 뭐 네이버에 리포트가 이제 올라오는데 다양한 기업들에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화천기계를 다룬 것도 없고 뭐 환경 컨센서스에 가봤는데 거기도 리포트가 따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이 화천기계에 대해서는 리포트는 많이 안 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소외돼 있고 좀 인기가 없는 그런 회사다. 이 회사가 뭐 심플한 게 뭐 여기 회사랑 지금 뭐 밑에 종속돼 있거나 뭐 그런 회사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회사 실적은 그냥 요 화천기계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. 이게 CNC 공작기계라고 우선 이제 공작기계는 이제 금속 재료를 이제 절삭하거나 뭐 이거를 뭐 깎거나 아니면 뭐 구멍을 내거나 다양한 이제 기계 부품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사용되는 그 공작 기계가 있고 이제 CNC라는 기계가 있고 요거는 약간 이제 좀 이제 고가 기계인 것 같고요. 가격대가 조금 여기 비싸고 그다음 범용 공작 기계 똑같은 건데 좀 이제 범용 공작 기계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이제 요거는 뭐 실린더 블럭을 뭐 가공하는 그런 부품이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요 회사의 세 가지 사업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가장 이제 상위 CNC 공작 기계 한 48.1% 정도 되고 뭐 자동차 부품이 한 31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총 21년도 매출액은 한 1,759억 정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지금 가동률 보시면은 요 공작기계는 한 83%인데 자동차 부품은 거의 뭐 100% 가깝게 99.4%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은 뭐 더 확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요즘 이제 전기차 시대라서 뭐 실린더가 저는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아마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쪽에 있던 아마 부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걸 더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매출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가동률은 100% 나오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이제 공작기계의 국내 이제 이제 회사들 중에 이제 탑 3를 보면은 이제 두산 공작기계가 시장 점유율이 한 39.6%, 그다음 뭐 선대 위아랑 이제 화천기계가 비슷하거든요. 둘 다 한 24%, 24.5, 25.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한 10%를 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한 3개년 정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시장 점유율이 어디 한쪽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시장을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화천기계도 뭐 국내 시장에서 한 25.3%, 한 25% 정도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. 매출도 보통 이제 좀 꾸준하게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3개년 동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좀 이제 보게 매출액을 일단 매출액하고 이제 영업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
요 2019년도 한 1,500억, 2020년도 1,300억, 2021년도 이제 1,700억 정도 했는데, 이 뭐 영업이익이 한 적자 93억, 그다음에 적자 뭐 48억 이렇게 되는데,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매출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알지만 이 그 제조업이 정말 이게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경쟁도 심하고 원자재의 가격에 대해서 또 이제 변동도 민감하고 이 마진이 이게 거의 뭐 5%대 막 이래요. 영업이익이 5%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뭐 그런 데가 많습니다. 영업이익 10% 나오기가 제조업에서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2019년도, 20년도에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뭐 1,500대 이 정도 되면은 뭐 판관비랑 원가 이렇게 해보면은 원가가 이제 90%이기 때문에 판관비가 기본적으로 한 뭐 요때 뭐 요거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이제 뭐 변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뭐 150억에서 한 요 정도 150억 이상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커버가 매출 원가에서 90%가 되니까 한 1,500억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60억 정도 된다라고 판관비가 되면은 최소한 여기서 한 뭐 167억 정도는 나와야지 여기서 한 매출 원가 한 90% 잡아먹고 판관비에서 10% 잡으면 그게 100%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야 된다. 현재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고 지금 뭐 한 1,600대 정도만 돼도 다 적자거든요. 그러니까 1,600대 정도 되면 또다시 이 회사는 적자로 내려갈 수도 있다. 매출액이 떨어지면 뭐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. 굉장히 지금 사업은 타이트하고 좀 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2021년도 들어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많은 이런 뭐 금형이나 이런 뭐 그 업황들이 좀 좋아지면서 좀 뭐 요 공작 기계들이 좀 쓰임새가 좀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이제 여기는 또 언제 또 이렇게 회사가 또 적자로 매출액 줄어들면서 또 적자로 또 시현할지 모른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요 공작 기계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데 영업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1,214억을 이 매출을 올려도 2억 5천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박한 거죠. 예, 이게 이익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. 공작 기계가 이게 거의 이익이 안 나고 그나마 이제 자동차 부품이 한 544억 정도 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는 거. 예, 그래서 이 영업이익 한 12억 정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작 기계는 거의 이익을 내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.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. 그래서 매출액의 볼륨에 따라서 그냥 뭐 고정비 커버되고 이제 영업이익 나오는 그 구간에 따라서 이익이 좀 나오는 것 같다.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여기는 커져야 된다. 뭐 이런 생각이고요. 이제 사업 부분별 매출인데 아까 봤던 그 녹색이 이제 공작 기계 중에서 좀 가격이 비싼 하이테크 쪽 시리즈고,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이제 범용 공작 기계, 요건 이제 가격이 좀 싼 거.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인데 제일 좋았던 2017년도 이때보다는 아직은 뭐 그게 못 쫓아가죠. 2019년도나 아니면 2018년도보다는 사업 부분별로 해서 21년도가 죄송한데 4분기까지죠. 4분기까지 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 못 쫓아간다. 아직은 그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매출액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해도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뭐 제가 여기 회사를 봤는데 아까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크게 이렇게 변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한 10년간 그래프를 봐도 요때 한번 요 정도로 이렇게 급등락이 있던 거 외에는 그렇게 뭐 한 뭐 2,000원대에서 뭐 3,000원 사이 왔다 갔다 그냥 했던 주식이에요. 근데 지금 뭐 이 이태리 팡님이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여기를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이슈될 만한 거는 이제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화천기계 이제 임원 현황을 보면 이제 권영렬이라는 이제 회장이 계시거든요. 이분이 이제 1946년생이에요.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서는 거의 70 몇 살이죠? 77년생인가? 77? 맞나요? 1년 7세니까 거의 이제 은퇴할 나이고, 어떻게 보면 이제 뭐, 갑자기 뭐, 무슨 또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식들에게 이제 증여나 뭐 이런 것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에게 좀 증여를 주거나,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상속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 같은 뭐 집안이라고 할 때 뭐 권현석 대표이사나 권영도 부사장 뭐 이런 분들이 뭐 가족끼리 뭐 이런 관계가 좀 좋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경영권 분쟁도 서로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좀 있다. 지금 이제 회장이 나이가 좀 많아서
이제 경영권을 좀 넘기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증여를 해야 될 필요들인데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과, 그래서 화천기계 이제 최대 주주를 보면 이제 화천기공이라고 있으니까 화천기계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 29.95%.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 관련된 뭐 가족들하고 이제 서한기계공업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, 요 지분을. 근데 이 화천기공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화천기계를 가지고 있는 화천기공의 이제 최대주주 지분을 보면 결국은 이제 권영렬이라는 이분이 이제 23.39%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. 예.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, 본인들의 뭐 이세나 아니면 경영권에 대해서 이 지분이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증여를 뭐 한 것도 있는데 뭐 이게 지분이 좀 줄어든 것도 있죠.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권형석에게 아마 증여를 한 거죠. 수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한 8만 주 줄어들고 여기 됐다고 하니까,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이런 그 본인의 지분을 좀 뭐 이 2세 경영자들에게 넘겨줄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중요한 게 이제 화천기계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93억이거든요. 693억이고 여기 상장 주식이 한 22% 되는데 이게 거의 물량이, 유통 물량은 거의 한 5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뭐 대대주나 뭐 이렇게 5%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빼면은 거의 한 1100주밖에 이게 그 유통 물량이 없어요. 근데 이 원옥이라는 뭐 이런 회사하고 또 보아스라는 회사가 한 9.17% 4월 20일 날 매수를 했거든요. 그리고 요거 매수하면서 이제 요게 이렇게 두 회사가 매수를 했고,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보아스하고 뭐 이게 특별 관계자라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둘이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, 보아스하고 주식회사 원옥이 이 화천기계의 주식을 9.1%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, 그 매수의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뭐 브라브라 얘기가 많은데 회사의 경영 목적과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, 그러니까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다,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권영렬 요 회장의 지분을 다 이제 증여를 주고 뭐 그 경영권 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경영권을 넘겨주는 이슈에서 지금 이제 원옥과 보아스가 9% 정도를 이제 여기 지분을 매수했고 더 매수할 수도 있죠. 그리고 여기가 시총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최대주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임원들을 해임할 수도 있는 거죠. 한마디로 뭐 이렇게 여기 뭐 요 권형석이나 뭐 권영렬 아니면 뭐 권영우, 여기 보면 뭐 권형석, 뭐 권형도 뭐 이런 지금 등기 임원된 분들도 이 최대주주의 어떻게 보면 이사회 의견 넘어가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. 예. 그래서 권영렬 회장이 자식에게 증여를 아직 다 못 끝낸 상태이고 지금 원옥이나 보아스에서 경영권 참여를 위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이슈가 좀 될 수 있다.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원옥이라는 주식회사는 보아스 에셋 상장사 인수를 이제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화천기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더 추가로 또 매수를 한다 막 이러면 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이 자식들 중에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잘 맞아서 그 자연스럽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자식들끼리 지분 싸움 해가지고 내 거로 이렇게 형제간에 또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 경영에 욕심이 많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기 형제들하고 이제 적시가 되면은 요 뭐 보아스나 원옥한테 뭐 그런 어떤 의사결정권을 자기에게 뭐 붙여달라고 하거나 그 지분을 자기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보아스나 원옥은 뭐 본인들의 지분을 뭐 그렇게 해서 뭐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더 투자를 해서 뭐 경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.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흑자가 나게 되니까 2년 동안 이제 적자라서 배당을 못 줬는데 여기 흑자가 나니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여기 흑자로 내서 뭐 크진 않지만 뭐 주가 배당을 했어요. 뭐 3% 정도의 주가 배당을 했는데, 만약에 이제 회장의 그런
뭐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배당을 좀 올릴 수도 있겠죠. 왜냐면 증여세나 이제 뭐 상속세를 내야 될 테니까요.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지금 이제 원옥하고 보아스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을 또 크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. 본인들의 어떤 지분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 배당을 또 크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, 예, 그런 부분들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. 뭐 회사 자체는 그렇게 뭐 실적이 크게 막 엄청 크게 늘어나거나 막 이 업황이 막 되게 탄력적으로 뭐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, 예, 물론 이제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. 뭐 신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약간 현재로서는 가장 주가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거는 뭐 경영권처럼 분쟁이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, 예, 경영권 참여가 외부에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게 좀 한번 뭐 지켜보면서 진짜 저 주식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분쟁 통해서 뭐 원래 그러면 이제 좀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하거든요. 예, 경영권 분쟁 때문에 서로 이제 지분 싸움 때문에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일들이 생겨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영상, 예,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요 정도인데 뭐 요게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고요. 뭐 요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, 예, 시청해 주셔서, 예, 감사합니다.